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관세를 제가 좀 얘기했었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또 바로 타결한 큰 딜 중 하나죠. 유럽과 미국의 딜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테슬라와 삼성이 파운드리 딜 AI6, 벌써 AI6를 논하다니 이제 AI5는 또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서 참 AI 덕분에 좀 확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그래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또 유럽은 딜을 미국과 잘했고 일본이 별로다라는 얘기들이 돌아서 요즘 참 교차 검증이 참 쉽습니다. AI들이 추론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참 적어지는, 단지 이제 구독자님들과 그동안의 정과 연대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 생각을 더해서 나름 그래도 새롭게 얘기하려 하는데 요즘은 참 이런 게 너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여튼 AI는 EU 딜이 대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게 혼동을 하는데, 원래 맡고 있었던 관세를 생각해야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가했던 관세는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실효적 관세가 오르곤 있지만 그 협박했던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타코라고 놀리고 그랬던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이제 진심을 담으셔서, 그리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SNS뿐만 아니라 그때 장관들도 뭐 안 물러선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라는 얘기는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예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유예가 되고 지금은 믿는다는 게 저도 참 일관성을 못 느껴서 이런 의심을 갖게 됐고, 여튼 유럽은 돌아와서 2%에서 4% 맞던 게 15%로 올렸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다고 보더라고요. 반대로 일본은 27.5% 관세를 오히려 15%로 낮췄기 때문에 일본이 좀 더 나은 딜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와 부가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일본을 찾아가서 협상 과정에 대한 팁을 얻으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잘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겠죠. 근데 중간에 좀 정리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따지는 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열받으면은 다시 관세를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강대국하고는 이래서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한 김에 쉽게 AI 도움을 이렇게 다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럽은 뭐 바보입니까? 유럽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럽은 일본 같은 딜을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한 줄로 다 읽어보고 한 줄로 정리해보면 내부 결속력 차이와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 내에서. 너무 많은 국가들이 있고 의견을 도출하기가.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과는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압박 수위로 그냥 세게 거는 거죠. 엄청 세게. 너희 그냥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나 그냥 이렇게 세게 할래 라고 해놓고 몰아가면서 협상을 해야지 협상이 되지. 사공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해피미 뭐 전략적 가치, 여기도 안보가 들어가죠. 안보와 경제를 정말 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으며 내부 의견 조율에 발목이 잡혀 정치, 경제적 리스크 회피하려는 강한 유인에 휘둘려가지고 좀 더 일본 대비해서 불리한 딜을 받았고, 반면 일본은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적은 분야에서 더 유리한 양보, 그리고 중앙정부의 단일 결정권을 토대로 내부 결속력이 유럽보다는 강해서 조금 더 나은 딜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고 그거를 이제 돈으로 낮춘 거죠, 사실. 근데 그 역시나 여기서도 그 투자에 대해서
물론 뭐 미국에 오일이나 가스를 더 많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똑같이 그게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빨라도 한 달, 뭐 늦어도 한 2달쯤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지, 이게 진행 사항을 봐야지 이제 이게 정확한 평가가 되고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열받으면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저더러 나이브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던 분도 계신데, 아니 왜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말고 딴 나라끼리 뭉치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지, 전 세계가. 미국 소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중국도 결국 우회 수출해서 다 미국에 보내는 거지. 미국이 원동력이라는 것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좀 현실을 좀 인정하시는, 결국 다 이 난리가 나는 게 미국 아니면 답이 없어서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국에 절절 매는 겁니까?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뭐 캐나다 같은, 이해가 안 되는데 75% 가까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뭐 그런 나라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단기, 중기, 중간 시일까지 봐도 미국을 대체할 만한 소비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 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금 딜을 해야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참 씁쓸하지만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질서가 좀 바뀌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이제 한국의 이런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팁을 얻으러 간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한글로, 그리고 요즘은 한글로 검색을 하도 초창기에는 영어로 검색한 거하고 한국어로 검색한 거하고 정보량이 너무 달랐는데, 한글로 검색해도 이제는 AI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물론 각 모델별로, 각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근데 크게 일반적인 걸 이제 얻어내는 데는 제가 이제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딜을 잘했으면 유럽이, 프랑스나 독일이 그 맹주죠, 유럽에. 이 국가들이 저렇게 싫은 티를 낼까요? 특히 프랑스는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이 딜에 대해서. 이 말이 되냐고. 독일은 좀 덜 타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냥 짜증난다는 식인데, 프랑스는 되게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딜이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두 나라가 어쨌든 핵심인데, 그다지 반응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신뢰성을 더 가해줬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제 한마디를 빼먹었는데, 일본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충분히 사업을 확장한다는 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웃을만 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 대해서는 역시 오토에 대해서는 쉽사리 여전히 10%의 관세를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가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뭐 조금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뭐 완전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그래도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조금,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은 열받으면 올리면 되니까요. 투자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근데 상황이라는 게 늘 급변하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국제 정세 역시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 이제 TSMC에서, 그러니까 AI5는 TSMC가 만드는데 삼성과 테슬라의 딜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이 이게 진짜 아픈 손가락이죠. 돈이 철철, 정말 새는, 참 안타까운데요. 뭐 물론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계에서 이미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예측대로 흘러간 게 예측은 맞았지만 좀 가슴이 아픈,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삼성과 테슬라가 협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계속 AI 칩을 만들죠. 도조도 있고 FSD용 칩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기회로 테슬라가 그래도 요즘 이미지가 좀 뒤숭숭했는데 한국에서 또 더 많은 응원을 받지 않을까. 한국의 굴지의 기업과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요. 자, 궁금한 건 TSMC에서 AI5는 TSMC인데 왜
삼성으로 갔나. 삼성은 아직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 빅테크가 닿기에는 애매했는데 이 TSMC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파의 문제, 생산의 문제가 있죠. 반면에 삼성은 훨씬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삼성과 협력. 어쨌든 삼성은 지금 이걸 디딤돌로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TSMC의 여력이 너무 여기에 많은 게 몰리다 보니까 그 이후는 쉽지가 않았던, 테슬라하고 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예측했던 그래도 삼성이 망하지는 않는 이유가 이 시장이 플레이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멱살을 잡고 삼성을 끌고 간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 쫓아오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빨리 쫓아오냐에 물론 여러 제재를 엄청 받지만 싸고 좋으면요 어떻게든 다 쓰게 됩니다. 진짜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을 벌어서 삼성이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 기회를 잡았고 부디 다시 한번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그래도 과거의 일드 문제로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하려다가 뭐 뒤통수 맞아서 때려치고 뭐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딜이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겠냐고 제가 코치코치 캐물었습니다. 이 좀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테일러,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질 건데, 아예 여기는 그 일드 문제를 아주 세게 겪어서 그런지 데이 1부터 일드를 염두하고 1.4 나노, 그러니까 그 아톰 레벨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보다는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이미 일드 쪽에 2나노나 3나노 쪽에 일드 위주로 퍼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을 먼저 만들어서 Faster Stabilization, 그러니까 Shell First라는 전략을 써서 이미 일드에 많이 초점을 맞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부디 이게 성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서 좀 이 AI 예측을 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딤돌로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냐? 좀 줄일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얘의 생각입니다. 참, 이 친구가 계속 참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을 지금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희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론을 많이 내놓는데, 그러니까 삼성과 테슬라의 딜을 좋게 평가하고 성공 확률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높게 보지만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의미 있게 줄이기에는 매우 힘들다라고 평가하고 세상에 그 갭이 향후 10년 동안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이해는 하는데요. 저도 뭐 삼성이 TSMC를 잡는다고 얘기했을 때 힘들 거라는 얘기를 욕을 먹으면서 개전한 적이 있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10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TSMC가 그 워크 에틱,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그거보다도 더한 게 엄청나게 투자를 계속 하더라고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시장에서 60% 이상이나 먹는 애가 엄청나게 정말 미친 듯이 퍼붓더라고요,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아낌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미친 듯이 하려는 게 아니라 1등 하는 친구도 방심을 안 해요. 그래서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면은 정말 이 국제 정세, 사업 환경이라는 거는 해가 뭡니까? 요즘은 달마다 정말 너무 다이나믹해서 어떤 기회가 삼성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겠죠. 부디 테슬라와 삼성이 잘 연합해서 빨리빨리 로보택시나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있어서 큰 기여를 이뤄내서 빨리 이제는 정말 뭐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긴 한데 로보택시가 이제 완전 보편화돼서 차에 대한 소유가 완전히 날아가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비판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죠. 그래서 뭐 구독자 이렇게 했고, 사실성 뭐 테슬라 FSD 시연했죠. 뭐 지금도 인트로나 아우트로 영상에는 제가 최신
사이버 트럭으로 FSD를 찍은 거를 뭐 코멘트도 하고 뭐 보여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허위 사실을 확산했다는 제보나 팩트체크 적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동성 여부, 썸네일에 이런 미친 해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자극적이고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클릭베이트 성격아, 그쵸? 그런 걸 제가 했죠. 그렇지만 허위라기보단 흥미 유발용 연출로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해줘서 좋기도 하지만 사실 저 썸네일을 제가 많이 톤다운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추천해준 거는 도저히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추천해줘서 기껏 톤다운해서 썼는데 선동성 여부라니 세상에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하고 싶지만 뭐 선택은 제가 했으니 나름 톤다운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친구도 여러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면 좀 흥미 유발, 좀 클릭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부터는 제가 더 톤을 더 다운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추천해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도 유튜브 채널의 이런 리서치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너무 자극적인 타이틀을 추천하거든요. 나름 톤다운 했다 그러는데 참 이런 평가를 주다니. 여튼 허위 컨텐츠는 아니고 대체로 정확한 테슬라 정보와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는 거에서 AI한테 위안을 얻으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